네, 인류는 천륜이다. 이제 형제간의 우애를 지켜달라고 했던 효성그룹의 고 조성래 명예회장의 유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이 오늘 임시주총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인적 분할을 가결했는데요. 네, 과거엔 형제의 난과 같은 일부 잡음도 있었는데 이제 효성은 장남 조현준 회장 그리고 삼남 조현상 부회장의 지위 아래 재탄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재편 이후로 기대감이 조성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전력 섹터가 주목받았는데 경쟁사들에 비해선 다소 주목받지 못했던 바로 이 효성중공업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번 재편이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경쟁사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인적 분할이 본격 단행이 됐습니다. 분할 비율을 보니까 장남 쪽이 0.82, 삼남이 0.18. 장남 쪽이 좀 굵직한 사업을 많이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효성중공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분할 결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이제 기존 지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성중공업, 효성TNC, 효성화학 전부 다 가져가게 되고요. 이제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이제 HS효성이라고 이제 신설 지주를 짓게 되는 건데요. 이게 다다음 주에 이제 거래 정지를 거쳐서 이제 재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느냐, 이것도 효성중공업의 이 가격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은 도장을 찍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너 일가가 작업을 좀 해왔습니다. 지금 지분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주사가 가장 많고 조현준 회장이 14.89%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속을 받아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조현상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0.89%,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상에는 저촉될 여지가 없다라는 점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지분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분할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효성 지주를 두 개로 나눴다면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 건설 부문이랑 지금 중공업 부문 전력기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건설은 조금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 보니까 이 전력기기만 조금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투자자들의 좀 바람 같은 게 좀 섞여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효성 측에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제가 오늘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네, 그렇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지금 변압기 쪽에 1,000억 원 뭐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밀렸단 말이죠. 전력 변압기들 쪽 훈풍을 지금 효성중공업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훈풍을 정통으로 받은 게 바로 현대일렉트릭이죠. 사실 네. 예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총이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 최근에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일렉 같은 경우는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은 지금 약 3조 4천억 원, LS일렉트릭은 6조 원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자, 그럼 실제로 이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 기업들이. 네. 그래서 제가 실적이랑 좀 수주 데이터, 캐파 같은 걸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1분기 기준이고 LS일렉트릭이 전력 부분만 또 이 효성중공업은 이 중공업만 제가 떼어왔습니다. 네. 보시면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한 순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LS일렉트릭에 비해서 지금 효성중공업이 거의 2배 정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이제 수주 잔고랑 이제 이 캐파를 한번 보면요. 이 수주 잔고는 그만큼 주문량이 쌓여 있다. 앞으로 일할 거리가 많다라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전부 다 수조 원씩 쌓여 있는데 사실 LS일렉트릭에 비해서 효성중공업이 지금 쌓여 있는 건 더 많습니다. 거의 4조 원 넘게 쌓여 있고요. 캐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7천억에서 8천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LS일렉트릭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많다라는 거고 말씀대로 최근에 증설을 했잖아요. 이게 한 40%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조 원 정도 넘게,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해선 3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LS일렉트릭도 물론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자체적으로 2배 정도 캐파 늘리겠다고 했고요. 또 KOC전기라고 해서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면서 여전히 캐파를 증설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방금 우리가 본 그 3대 그룹 가운데에서는 저 정도 주가가 형성되는 게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수주 잔고와 생산 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네요. 대표님, 변압기 중에 지금 제일 덜 올랐으니까 효성중공업. 네. 앞으로 그만큼 성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좀 높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덜 올라온 그런 부분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측면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효성중공업이 안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좀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죠. 다만 이제 모든 이 실적과 그 회사의 내용들 살펴봤을 때 당연히 이 회사가 좀 더 커져야 되고 주가는 더 올라와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HED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효성중공업보다 덜하다 치더라도 주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 주식시장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효성중공업은 안정이 되면 현재의 주가에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체제 정비를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 성장성 얼마나 기대를 좀 하시고 어느 계열사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뭐 메인 효성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슈에 들어오는 부분은 효성중공업이 제일 큰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효성 첨단 소재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그 시장적 흐름이 네. 지금 부각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효성중공업이랑 효성ITX, 효성TNC 뭐 이 정도 효성그룹에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효성중공업이 이제 내부를 좀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제 발을 이 경쟁사들과 맞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소외된 효중 맨발을 모두 한보 앞으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